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가운 손님이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죠? 우리 액션 판다님께서 또 오늘 어렵게 또 시간이 되셔가지고 제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상담을 오시는 김에 또 아침에 이렇게 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네, 어렵게 했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Q&A 시간이죠.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거를 우리 액션 판다님과 함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사도 감사하지만 처음부터 질문을 주신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주고 드리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형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액션 판다입니다. 또 오늘 또 그냥 상담 왔다가 네. 얼떨결에 또 출연하게 됐는데 네. 네. 뭐 제가 아는 게 있다면 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지. 잠깐만요. 자, 이제 천천히 인사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소리는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어쩌는 거냐? 렉이 걸렸네. 자, 여러분 소리는 괜찮습니까? 소리 잘 나오죠? 자, 인사 나누면서 천천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유, 바타고따님 다시 1등 탈환하셨네요. 네, 우리 호야님 어제 만났거든요. 호야님한테 어떻게 1등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아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1등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진짜 1등 하시는 분들 진짜 궁금해요. 아 그래요? 왜 왜요? 그러냐면 네. 저도 이 네. 광고 탁탁 뜨자마자 바로 딱 하거든요. 네. 안녕 하는데 벌써 안녕하세요 주르륵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 네. 와 이거는 도대체 이분들이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통신 문제인 거예요. 이게 통신. 그런 네. 거예요. 회원님이 영상 뜨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는 5초 전, 10초 전에 영상이 먼저 뜬 거지. 거기 와이파이가 좋아가지고. 아니면 우리 집 옥상에 와이파이가 그 송신기가 있는 거야. 수신기가. 네. 좋은 데 살아야 되네. 그렇지. 바타고따님 분당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거기 아마 바타고따님 계신 아파트에 이게 송수신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주 1등 하시거든. 저는 1등을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 하겠네 딱 누르는 순간 벌써 3개 올라가 버렸어. 그렇구나. 예. 자, 인사 나름 출발해 볼게요. 바타고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꿀모닝입니다. 네, 아네거주님, 네, 비니비님, 홍아네스님, 몽땅크레용님, 나얌님, 호야님, 박반장님, 김미경님, 박미정님, 권정희님, 판도라님, 행복한 여행자님, 쭈아님, 아이마미님. 나 어제 아이마미님이 누군지 알았잖아. 아이마미님. 우리 현장 인장 갔거든요. 실전만 이제 마지막 수업에 현장 가서 이제 조사하는데. 같이 하시구나. 예, 아이마미님. 내가 어느 분인지 알았어요. 예.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을 향해 달리는 성모닝입니다. 성모닝입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마이크 좀 체크해 볼게요. 잠시만요. 원투. 나온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네. 복길이님, 네, 안녕하세요. 이루자님, 경훈캐티님, 오로라 땅부자님, 강진희님, 방배동 부자님, 부자님, 임지호님, 사이후이님, 행운아재님, 핫도너님, 아님 말고 다시고,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시라님, 아이고, 시가 넘어갔어요. 시라님, 어디 갔지? 시라님, 여기구나. 네, 유미님, 안녕하세요. 네, 조현숙님, 태사님, 우리 유미님, 맞아. 유미님이 저거 얼마 전에 또 좋은 거 하나 낙찰받았어요. 망원역 근처에 있는 빌라인데요. 1억 9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2억 1천 정도의 전세가 가능해요. 빌라 잘 받았어요. 2천만 원. 이거 플러스 P가 된 거죠.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간극장으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이분이 원래 다주택자예요. 근데 그럼 대출이 안 되잖아. 네. 대출이 안 되는데 P2P 대출 받았어요. P2P 대출 받아가지고 1억 3천인가? 얼마 대출 받았는데 이제 근데 이게 뭐야 취급 수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비싸더만 2.5%. 옛날에 1.5% 했는데 와 2.5%. 예, 2.5%래. 이게 P2P니까 한 300 내야 되네. 그러죠. 그렇죠. 한 300 내야지. 맞아. 음. 근데 이제 이게 대신에 3개월 옛날에는 막 3개월 이런 거 많았는데 이제 1년짜리래요. 다행히. 예. 어쨌든 그건데 취급 수수료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만 있고 그리고 13%.
근데 13%인데 어차피 전세 어차피 빨리 나가면 조사했는데 두세 달 정도면은 전세 맞출 수 있대요. 그러면은 문제 없잖아요. 잠깐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하잖아요. 유미님 나중에 저기 우리 제주도에서 오셨거든요. 제주도 형 대단하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주도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정말 성실하시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웃긴 게 네. 멀리인 사람들이 지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각한다고. 맞아. 멀리 계시는 분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나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오면 진짜 학교 앞에 사는 애가 제일 부러웠는데 그리고 저기 문방구집 아들, 슈퍼마켓집 아들 되게 제일 부러웠잖아요. 근데 걔가 맨날 늦어 그 집 앞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그거. 네. 가까이 살면 더 편안하다고 마음 놓는 것처럼. 오늘도 그랬네. 나 우리 집 여기 요 앞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잖아. 집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 같이 하기로 하고 저는 지금 25분인가 20분에 도착하고 우리 회원님 먼저 와 계셔.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그래 된다니까. 그렇다니까요. 원래 멀리 계신 분들 더 열정이 넘치시고. 그렇죠. 그만큼 뭐라 해야 되나 절실하지 않을까요? 멀리 계시기까지 이까지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더 절실하니까 더 열심히 하시겠죠.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오시니까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수업이 이제 10시 반이잖아요. 그러면 새벽부터 그러면 기차가 뭐 5시 6시 뭐 이렇게 타니까 또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내려가는 차표도 미리 끊어놔야지 또 이제 되니까 또 토요일은 또 미리 안 끊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참 이게 저도 그때 서울에 빌라 받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침에 한 9시 정도 도착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한 2, 3만 못 걸었나? 그렇게 돌아다니고 임장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유민님, 조현숙님, 태사님 반가요. 백선 판다님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팟도너님 오래간만에 무지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회원님. 자주 안 오니까 또 이렇게 너무 오래간만이래. 그냥 거리가 없는데 그냥 오기가 그런데.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해는 그냥 거지. 올까요? 그럼요. 오래니까 우리 아저씨들 다 얼마나 심심해. 그냥 오래니까 나도 얼마나. 혼자 하시는 거보다. 그렇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잔자자가자 티키타카 들고 이게 얼마나 좋아. 또 한 사람 의견보다는 또 이렇게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얘기해 주시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행복한 여행자님 액션 판단님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또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저도 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연히 맨날 부산이었다가 안양이었다가 진해였다가 저 본거지는 부산이죠. 그렇지. 부산이고 지금은 이제 뭐 회사 때문에 그냥 주중에만 여기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요즘에도 자주 내려가세요? 2주에 한 번 가시나? 2주에 한 번 정도. 훌륭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편분들이 부러워하시고 우리 회원님 굉장히 부러워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몇 년 해보면 별로 안 부럽습니다. 그래요? 몇 년 정도가 아니죠. 거의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회원이 복에 겨워서 그러네. 복에 겨워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남편분들은 아이고. 하기사 뭐 제가 주말에 안 내려가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편하긴 하죠. 아무도 건드릴 사람도 없고 뭐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저 더 자고 싶으면 자고. 그건 좋긴 해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저도 뭐 한 일주일 동안 내려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휴일이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또 올라가서 또 쉬고 싶다 생각이 가끔 가다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걸 맞습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 원창표님께서 화성시 개발행위 허가 구역 임야 경매 물건은 낙찰받아도 괜찮을까요? 1년 후 풀린다는데요. 잠깐만, 화성시 개발행위 허가 구역 이게 어떤 구역일까요? 일단 그 땅이 임야라 그랬잖아요. 그럼 임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경사도가 중요해요. 화성에 사실 높은 산이 있진 않거든요. 화성시는 되게 얕은 산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근데 화성시가 경사도가 14도를 넘으면
아무리 도로가 붙어 있더라도 개발이 안 돼요.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자체마다 경사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수 같은 경우는 23도인가 25도까지 괜찮아요. 허가가 나와요. 어떤 건축 행위를 한다 그래도. 근데 화성시는 14도를 넘으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 땅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계획관리지역 땅이냐, 성장관리냐, 자연녹지냐, 자연친화지구냐에 따라서 또 그 땅의 평당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구역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는 수도 있고, 그런 게 가능한 진짜 구역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나쁘지 않죠. 그런 건 나쁘지 않죠. 낙찰받아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1년 후에 풀린다는데요. 근데 이게 1년 후에 풀린다는 개념이 뭔가 그린벨트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현혹당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린벨트인데 이게 이제 1년 후에 풀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개사님들의 얘기는, 제가 중개사님들이 나쁘다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벌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물건을 팔아줌으로써 받는 수수료는 일반 복비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활을 걸고 막 팔으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럴 줄 알았지. 제가 언제 확실하다 그랬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바꾸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법적으로도 처벌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해가지고 진짜 1년 후에 풀리는지 확인을 하고 사야지, 절대 그냥 사면 안 돼요. 원장님 회원님이잖아요. 저희한테 번지수하고 얘기해주고 상담을 신청을 하세요. 응? 요거는 저희 받을 테니까 그냥 절대로 이거 하지 마요. 이 땅 같은 건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그냥 평생 내 거 되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내 돈은 묶여버리고. 이거 되게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주택하고는 또 틀린 문제야 이거는. 예, 돈이 돼요. 화성시 땅은 돈이 되지만 이거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형님 맞죠? 네, 맞아요. 땅이 몇 개 있으시니까. 땅 사는, 저도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뭐 손해를 본 적은 없는데, 손해를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재미도 본 적이 있나? 어쨌든. 근데 이게 진짜 항상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피드백을 그냥 어느 한 군데만 말 듣든지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로. 땅은 많이 당해요, 사실. 땅 진짜로. 투자하면서 초반에는 당한다 생각하고 투자해야 돼요. 전문가랑 안 하면은. 이게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이거를 만약에 사기는 쉬워도 팔기가 진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안 팔려요, 안 팔려. 아예 뭐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좀 손해 보고 뭐 좀 팔지 해가지고 좀 가격 확 낮추면은 어떻게 매도라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 돈을 회수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햇빛스프님 안녕하세요. 비강님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판다님 하셨네요. 사랑가병아님 안녕하세요. 삼도리님 네. 혼도리님 혼도리 이게 무슨 뜻이죠? 혼도리 뭐 일본에서 혼도리 뭐 있잖아요. 혼돈이 부자님 네. 혼도리님 잘 들림 감사합니다. 보라빼 미소님 태사님 살 빠지셨네요. 판다님 살 빠지셨어요? 회원님? 제가요? 네. 판다님 살이 빠졌다. 저는 항상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시다. 66kg, 5kg. 대단하시다. 많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그냥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삼시세끼 다 먹어요. 그래요? 저녁에 뭐 간식도 먹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꽉 찼잖아요. 몇 숟가락 나요. 야, 나 그게 안 돼. 그래야지. 네. 그러니까 그냥 배가 내가 이러잖아요. 그래도 좀 줄으신 것 같은데? 아니, 나 이제 그래서 한약도 시켜서 지금 내가 하도 안 되고. 어떡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한약 다이어트에 돌입합니다. 아유, 진짜 운동이 최고인데. 근데 진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작게 먹으면 빠집니다. 그렇지. 근데 그게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술도 안 먹고 뭐 많이도 안 먹고. 저는 그렇게 좀 거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안 먹긴. 타고나셨네. 자, 태사님 살 빠지셨네요. 요거는 현상 유지 중인 걸로. 방배동 부자님 네, 잘 들립니다. 최정숙님 안녕하세요. 자유여님, 아이마미님
갑작스러운 광고에 광고가 있었나요? 예, 한 번씩 나갔다 들어온 광고도. 그래요? 네. 강경화님, 아이고. 이거 많이 밑에 많은데. 어디 갔죠? 강경화님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아까 여기 갑작스러운. 요소 강경화님, 그죠? 쪼대리님 처음 듣네요. KKK님, 소담님, 고은경님, 한옥님, 사천호야님. 요새 멘토님 모아타운 사야 한다는 것처럼 강력하게 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강조하시는 거 보니 살 시기가 된 것 같네요. 어떤 거요? 모아타운 사야 한다는 것처럼 강력하게 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강조하시는 어떤 걸 내가 오늘 또 요번에 강조했을까요? 아까 빌라 얘기하신 거 그 얘기하는 거. 빌라도 그렇고 그렇죠. 빌라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재작년에는 뭐 회원님은 아침 방송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택을 밀지 않았잖아요. 그쵸.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빠질 때가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창고 공장 토지와 관련해서 사실 그쵸. 많이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지금 빨리 지금 그런 이 쪽으로- 시기에도 1년 안에 2배 올랐다 막 이런 얘기 해주면서 우리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공투도 많이 했고 회원님들도 많이 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빛을 봤는데 지금은 창고 공장이 한바탕 올랐고 지금 주춤하는 시장입니다. 예, 여기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고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래는 안 돼요. 이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보합인 거지. 창고 공장 시장은 토지까지도요. 그러나 주택은 한바탕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주술 때가 된 거죠. 지금은 올해는 다시 주택 시장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럼요, 됐죠. 네, 이호견님 정겨운 분들 다 올라오셨네요. 아이고, 예, 또 우리 감사합니다. 아이마미님, 긍정도수리님, 김사장님, 방배동 부자님, 액션 판다님 또 뵙습니다. 인사하시네. 호야님, 와 망원역 근처인데 1억대 낙찰이라니. 그러니까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 되게 좋은 거 받았어요. 용기로 받으신 겁니다. 용기로 받았어요. 진짜 용기로 받으신 근데 거예요. 이 회원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피아노 학원 운영하시면서 하시는데, 야 지금 한 몇 번 떨어졌어요? 몇 번 떨어지고 막 겨우 받아서. 근데 이게 이분이 될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노력이.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그분이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럼 명의는 누구로 하신 거예요? 자기 명의. 본인 명의로. 이게 다주택자인데, 그러니까 본인 명의가 대출이 안 되는데 P2P로 해. 그래가지고 P2P로 대출 받는다니까. 근데 진짜 그게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대출이 있으니까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으니까 참 그게 그러니까 P2P 대출 이용.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집을 한 개 더 사버리면 갚으라고 하니까. 그 조건으로 저걸 사인을 했구나. 근데 그거를 할 때가 있었고 안 할 때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할 시기에 회원님이 매입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지 그러면. 그럼 다른 명의로 해야지. 그래서 경우는. 지금 부모님 명의로 해볼까? 아니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이거는 못 들으신 거라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 삐 우리끼리는 다 느낌적으로 다 아시겠죠? 뭐 꼭 자기 아니라도 그렇죠. 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사드리려고 그랬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기쁜 뜻을 또 제가 부모님 명의로 한 개 사드리려고. 그러니까 말이 혼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가자고요. 어디까지 했어? 올리브스토님 안녕하세요. 나얌님 자주 서울로 올라가시네요. 어제 가셨나요? 상남상가 궁금하네요. 기획부동산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썰을 풀라 그러면 진짜 1시간 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가볍게 궁금해하시니까. 이게 저도 이제 뭐 유치권이 있어가지고 유치권 뭐 푸른 건 아실 거고. 그렇죠. 창원에 있는 상가인데 상남동에 있는 상가인데 풀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사람들 1년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하고 나는 이제 내 사업을 하든지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좀 돈이 급하니까. 그죠. 원래 그 사람 안 들어오면 회원님이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1년만 쓴다니까 오케이 땡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만 내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을 안 내기 시작해서 이제 보증금은 다 이미 날라갔고 제 대생들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고 지금 유치권을 하려니 사람이 아예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강제 집행하려니 강제 집행하려니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공부 지금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사실 오늘 이제 이거 상담하시려고 이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런 상황들은 이따금씩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임대료를 못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3개월 딱 안 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됩니다. 중간에 뭐 이 사람이 갚으면은 그냥 철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라도 안 하고 그 사람 말만 믿고 또 때로는 몇 개월 더 기다려주고 이러다 보면은 나만 또 집행하는 기간까지 법적인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라도 한 10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가서 하지 말고 딱 3개월 지나면 일단 신청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먼 훗날에는 갑옷이 되고 또 투구가 돼서 우리 회원님한테는 이제 정말 성공의 길로 가는데 좋은 공부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유비무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증금은 무조건 항상 선계약을 할 때 최소 월세에 1년치는 받아야 돼요. 무조건. 꼭 그러세요. 무조건 1년치 받아야 돼요.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그런 조금 작게 받은 부분도 있고 그 임차인을 걸러서 받으셔야 됩니다. 맞아, 그것도 맞아요. 너무 거르는 것도 안 되지만 급하다고 그냥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우양 임차인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임대료를 못 받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나 이게 더 그 못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증금을 뭐 1년치, 2년치 짱짱하게 받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그렇게 회원님 그때 갑자기 왜 이렇게 보증금 조금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제 실수입니다. 뭐 좀 내 탓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기 왜 이렇게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보증금을 1년 이상치를 무조건 확보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속셈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거 부동산에 대한 얘기였고요. 또 질문이 있으니까 또 계속 내려가 볼게요. 나는 된다님께서 보금자리론 이용 중인 1일 주택자인데 대출을 새로 일으키려면 기존 보금자리론은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거랑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4.8% 막 9%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0.5%또 더 낮춘대요. 4% 중반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초반으로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0.5% 더 낮추기로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이용하면 좋으니까 갈아타세요.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주택자이기 때문에 가능해. 2주택자는 안 돼요. 무주택자이거나 일시적 뭐 2주택인가? 그런 게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보고 하시면 되니까 그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그죠? 김디우님께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미상일 경우 확인 방법 있나요? 있죠. 이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방송을 통해서 편성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마미님, 유미님 축하드려요. 네, 박창영님께서 신탁 대출을 할 경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밑에 질문이 있네. 신탁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 경우 1주택이 계속 유지되나요? 맞아요. 이게 명의가 신탁 대출이다 보니까 내 명의로는 주택이 없는 걸로 행정적으로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빠져요. 신탁 대출을 받으면. 여러분들 모르셨죠? 모르셨죠, 형님? 신탁 대출 받으면 등기부에 명의가 신탁회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제게 아닌 거네요. 매도할 때 내가 신탁 등기돼 있는 거는 내 주택수로 안 쳐요. 그럼 좋네. 되게 좋지. 그러니까 내 주택수를 안 치려면은 신탁 등기를 하는 게 이럴 때 또 유리합니다.
이거 많이들 모르고 계죠. 되게 박창영님께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맞아, 내가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바람에 알려주는 거예요. 다주택자분들 이거 이용하셔도 되겠네요. 네, 짜장이지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죠 또 이게. 그렇죠. P2P밖에 안 나오지. 신탁대출 이용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첫 물건부터 신탁대출 등기해버리면 나는 계속 그 무주택인 거예요. 그 애초에 신탁을 받아야지. 그래서 네, 그죠? 자, 어디까지 했어? 네. 똥스님, 채권자가 소액으로 전세권 등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500만 원을 해놓은 게 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아니고 다 대부업체인 경우가 많거든요. 얘네들이 왜 500만 원을 해놓냐면 그 다른 임차인을 집어넣을까봐 본인이 임차인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 원이잖아요. 대항력이 없어도 임차인이 만약에 있으면 5천만 원을 낙찰금에서 먼저 가져가요. 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꼼수를 또 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5천만 원 그만큼 못 받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나머지 돈을 받으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일부러 500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낙찰자 입장에서 어차피 인수사항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나야님, 물건 잘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돼. 그렇죠. 많이 봐야 되고 조사를 많이 해봐야 돼. 조사를 하면 할수록 물건 보는 실력이 늘어. 이거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뭐 어디 보세요 그런다 그래서 그냥 거기만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사람 마음이. 예. 그러니까 경험을 자꾸 해봐야 돼. 방법이 없어요. 예. 자, 행우님 안녕하세요. 네, 혼돌이님.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경매 들어가려면 대출금 빼고 보통 얼마 정도 시드머니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시드머니가 많이 없어서요. 예를 들면 낙찰가의 몇 프로 정도로 시드머니를 계산하는 몇 프로가 있나요? 잠깐만 이거에 아파트 1억 이하 아파트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될까요? 시드머니가 몇 주택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죠? 예, 그렇죠. 그냥 만약에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시다라고 그런 가정하에 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70%가 나오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1.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억 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3, 4천? 그렇죠. 한 3, 4천 정도? 예, 그 정도 있어야 되고 여유를 좀 가지고 너무 빡빡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나중에 뭔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가지고 계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요거는 담보 대출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용 대출로 여러분이 따로 받게 된다면 지금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실 텐데 직장 생활 하면은 내가 받는 연봉에 신용 대출이 현재 작년에 규제가 풀렸죠. 문재인 정권 때는 내가 딱 연봉만큼만 대출을 받게끔 규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연봉에 곱하기 2배까지 신용 대출이 가능합니다. 200%. 네. 네. 그래서 만약에 5천이면은 1억까지 가능하고 8천이면은 1억 6천까지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담보 대출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방향을 활용한다면 사실은 3천이 아니라 내가 뭐 10원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오늘 1등 하신 바타고따님도 햇살론 대출 받아가지고 상가 낙찰 받아가지고 바로 팔아가지고 1억 5천인가 2억인가 남겼단 말이에요. 법인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돈 없어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예,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매사장님 안녕하세요. 박찬영님, 예, 신탁대출도 중간에 돈을 부분 상환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예, 완전히 내야지 이게 이제 해제가 되지 중간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근데 부분 상환 예.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또 물어보면 돼요. 예, 그런 조건으로 해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부분 상환이라기보다는 그쵸? 우리가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건 가능할 거예요. 예, 그건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참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예, 여러분들 생방의 묘미. 예. 아까 그거 부모님 명의 급 드림랜드 급 상황 마무리 태희 언니 왕 언니가 또 그거 맞다고 그래요. 또 많은 분들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토요일은 이게 여러분 질문을 주시면 생방송으로 답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정성국님, 시드머니가 없으면 돈을 모으세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막말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2천만 원 모으는 것도 정말 노력해서 모아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제 직장 생활할 때 맞벌이 할 때도 1,000만 원 모으기도 진짜 힘들었어요. 1,000만 원 모으면 대단한 거죠. 1년에. 그러니까 나도 진짜 힘들었다니까. 저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진짜 없나, 어떤 게 있나 이런 거를 좀 잘 알아보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가지고 추가 대출도 가능한데 1금 인권 얘기만 듣고 안 되는 줄 알고 그 집에 대출도 없는데 그 활용을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용기 있게 해야 돼요. 예, 막 언론에서도 뭐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냐 막 이렇게 하고 안 좋은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은 부자로 가려면은 이게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도전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렇죠. 이게 대출이라는 게 진짜 양날의 칼인데 잘 쓰면 진짜 저한테 엄청나게 부를 일으켜 줄 거고, 그렇죠. 못 쓰면 그거는 완전히 저를 목을 베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억 이하의 뭐 그 지방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 보통 제가 보기에는 이걸 사고 가지고 가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샀다가 이 잠깐 시세 차익을 노리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은 만약에 저라면 그렇죠. 신용대출을 안 일으켰다면 신용대출을 최대한 일으켜가지고 그쵸.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쓰는 그렇죠. 돈이 아니고 네. 1억을 만들고 그 돈으로 대출을 안 내고 그냥 그걸 사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을 일으켜서 빨리 치고 빠지게 해가지고 이 돈을 일으키는 게 네. 훨씬 나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아, 예, 임장희 우선님 뭐 하셨고요. 소담님께서 1,000만 원 모으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아유, 1,000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1,000만 원 모으기 진짜. 이제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아유, 제가 돈이 많이 없어요. 3,000만 원밖에 없어요 하는데 3,000만 원밖에 없어요도 아니고 사실 3,000만 원 모으는 것도 진짜 열심히 해서 모으신 거 다 알거든요. 그걸로 하셔야 돼요.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2,000만 원으로 하셔야 돼. 예. 또 근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도 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생명보험 뭐 이런 거 들은 거 있잖아요. 보통 다 오래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그 담보대출 이런 거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근데 모르고서 그것도 이렇게 활용 못하는 분들 많은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땡겨가지고 유사시에는 진짜 좋은 물건 있으면 낚시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용기 있게 조사를 많이 해봐라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이고 돈이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든 만들어진다니까요. 진짜로. 어떻게든 만들어집니다. 네, 진짜. 저도 이게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상가를 낙찰을 봐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사투리로 따는 5만 대만 대출 다 땡겼어요. 이게 뭐 5만 대서 여기저기서 죄송합니다. 사투리. 아니 다 알지. 여기저기서 대출 다 땡겨가지고 하고 정리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꼭 너무 대출을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대부분 일반적으로 있는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대출을 무서워하시거든요. 맞아. 그것도 그냥 무서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 무서워하세요. 엄청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렇지. 근데 뭐 저도 지금 대출이 어떻게 5억이 넘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만 가지고. 근데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대출이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산으로 사서 만들어진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대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잘 이용하셔야지 그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현님이 거기에 따른 이자도 월세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감당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미리 조사하고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일으키는 거지. 맞아요. 예,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뒤 잘 재보고 해야 그렇죠. 되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재봤는데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재봤을 때 또 그 용기 있게 또 추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경매공매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뭐가 있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만약에 5억이라고 칠게요. 응? 5억인데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앞집 마주보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딸이 미국에 있는데 오늘 내일 한다. 내가 병원비도 보내야 되고 내가 지금 오늘 미국으로 가야 된다. 자네 2억 있으면은 2억만 주면 내가 이 집 자네한테 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도 어떻게든 돈 구해가지고 아니 내가 막말로 4억이라도 팔면 되잖아. 그러면 딸라삐들 얻어서라도 그 집 살 거잖아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이거라니까요. 경매 공매를 하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돈 되는데 잠 못 자고 누가 자꾸 어머 오늘도 100명이나 봤어 어떡하지 아직 입찰 날짜가 4일이나 남아 이런 초조한 마음으로 이게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맞아요. 상가 옛날에 그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진짜 막 여기저기서 땡긴다. 초인적인 이 돈에 이게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죠? 제 생각에 좀 심하게 말하면 네. 덜 급해서 그래. 그래, 그렇지. 덜 급해. 안 해봐서 그래. 몰라. 덜 급하고 네. 덜 절박해서 그래. 그렇지. 진짜 자기가 하고 싶고 네. 절박하면 방법을 찾을 텐데. 그렇지. 이게 어떻게 뭐 이너프는 그냥 충분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충분하다. 그냥 충분하니까 이너프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월급쟁이들이 쉽게 이런데 제가 경매나 공매나 아니면 뭐 다른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이너프하니까. 맞아요. 그냥 먹고 살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먹고 살만 하면 이게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뭔가 더 발전된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아. 맞아. 그러고 나서 그 충분하게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지 이래 되는 거야. 그게 맞아. 뭐 이제 퇴사나 아니면 정리해고 딱 당하고 나면 그 소득이 딱 끊기는 순간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때 정신 차리지 이제. 그때 정신 차려. 그러면 그때 늦은 거죠. 맞아요. 우리 퇴직하시고 오시는 이제 회원님들 뵈면은 다 똑같이 그 얘기 하세요. 내가 영원할 줄 알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지금 당장 만족하니까 특별히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딱 그거예요. 따뜻한 물에 안 들어가 있는 개구리야 개구리. 자기가 죽는지 몰라. 그러네. 따뜻하거든. 그렇지. 월급 매달 나오면 따뜻하거든요. 그러네. 죽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팔팔 끓잖아요. 팔팔 끓는 게 그게 정리해고야. 그럼 딱 끊기는 순간 죽는 거야 그냥. 그러네. 오. 야. 사장들이 왜 월급을 주겠어요? 그게 자기 딱 그 일할 만큼만 주는 거예요. 만족할 만큼. 만족할 만큼만. 난 다 때려쳐야지 나 안 해. 막 이러다가 성과가 한 빡 주거든.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되나? 근데 요 맛이 또 되게 맛있다. 왜냐면 맛있긴 하죠. 저도 이제 구청에서 근무할 때 1년 딱 지나면 보통 이제 그 물가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본급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호봉 때문에 또 좀 오르잖아요. 그게 한 평균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씩 오른단 말이에요. 매달 1년 딱 넘어가면. 그렇죠. 그게 얼마나 또 행복해. 그렇죠. 이 맛이 있잖아요. 또. 맞아. 월 한 10만 원씩 15만 원씩 더 받는다고 딱 생각하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이 맛에 또 이게 못 끊는다고 안주해 버린다고 이게 쥐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차라리 망해버려야 되는데 어설프게 300만 원 400만 원 벌리면은 이게 바쁘니까 딴 뭐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계속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쥐약이라니까. 발전이 없어요. 호야님 월급이 따뜻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 우리 너무 길어졌네.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 인생 뭐 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이들이 공감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우리 액션 판다님과 함께해서 저도 또 굉장히 재미나게 한 것 같은데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이렇게 시간 내실 때 오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같이 또 이렇게 얘기해주면. 토요일 날에 그냥 시간 날 때 전화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또 현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대표님 광고도 가끔 하세요. 어떤 광고? 어떤 광고 얘기하신 거지? 뭐 협찬? 그런 거 말씀하시나? 잘 모르겠네. 백복션 광고 얘기하는 건가? 그것도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학원 광고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백복션이 평생 회원제도잖아요. 사실 어떤 게 제일 회원님 어떤 게 솔직히 저는 그거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건 안 좋다. 학원 그것 때문에 한 거죠. 어떤 거? 평생 회원제도. 그러니까 이거 좋지 않아요?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몇 군데가 또 자기들도 이제 계속 뭐 팔로우 해주겠다,
뭐 들고 오면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상담을 해주겠다 그런 거를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베프만큼 인감이 넘치는 상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잘 해주시니까 꼭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뭐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워낙에 많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그걸 아니까 그때 그 이상한 결정하지 말고 상담받고 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사실.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원 되시면 돈 드는 거 아니시니까 꼭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건 좀 바꿔라 너네. 이것도 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요런 거 바꿔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요. 저희도 항상 사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실적으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긴장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양해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잘 되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거 뭐 베프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뭐 돈을 받으시고 하시긴 하지만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치. 회원들끼리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솔직한 방송. 단점 얘기 안 한 거 솔직하지 못해. 사고 치기 전에 이미 들리죠. 사고 치기 전에 광명차차. 사고 치기 전에 광명차차. 그렇죠. 미리. 저 같은 케이스도 좀 그러니까 미리 뭔 결정을 하시기 전에 아니면 계약을 하시기 전에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그럼 맞아요. 맞습니다. 호야님께서 바꿀 단점을 얘기하셨나 보다. 바꿀 거라면은 베프의 오리지널 커피 믹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던데 여기 있긴 있는데 제가 원래는 옛날에는 호야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 수업 들을 때 그때 커피 믹스가 항상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루에 8잔 10잔을 마셨거든요. 그러면 중독돼가지고. 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 나왔잖아요. 근데 나 딱 끊었어요. 1년 됐어요. 끊은지. 그리고 나서 커피 믹스 잘 안 났어요 사실은. 나 때문에 맨날 샀거든요 떨어지고. 근데 요즘에 잘 안 났는데 누가 사오셔가지고 놓긴 났어요. 찔리네. 우리 호양님이 역시 정확하게 어제도 왔다 가셨거든요 호양님. 전문가만 수업 듣고 계셔가지고. 전문가만 하실까 고민하신다더만 하는 거예요. 자 커피 믹스 있는데 그죠? 근데 이게 있다 없다 합니다. 원래 제가 맨날 먹을 때 맨날 있었는데 그래요. 박미정님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네요. 맨날 모카 커피 믹스만 보이는 모카 커피 말고 맥심을 얘기한 거예요? 맥심은 완전 옛날 거 아니야? 다방 커피? 저기 맥심 그런 거. 모카 맞아. 노란색으로 된 게 모카 그 커피 믹스고 맥심은 왜 빨간색으로 된 거 그 얘기하나 보다. 이 제천 분이셔서 이거 또 옛날 다방 생각하시지 말고 그죠? 오리지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맥심도 구비하고 말씀하시면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너무 길어졌네요. 저희는 덕분에 우리 현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게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뭐 이렇게 웃고 또 하루 시작하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오늘 현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뭐 어쨌든 저같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항상 점검하시고 항상 그게 옳은지 아닌지 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이 생기면 너무 당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죠. 뭐든지 해결이 되니까요. 그거는 끌고 나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돈이 나갈 뿐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 되면 저에게 엄청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항상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련들도 너무 필요한 시련이기 때문에 너무 나중을 위해서는 너무 필요한 시련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 해결은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옥션의 이성재 멘토였고요. 네, 액션 펀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